자, 고지혈증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혈액에 지방이 꼈어요. 예, 동맥경화의 주 원인이고요. 자, 혈액 내 지방질은 우리가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토탈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 가지 있는 걸 다 합친 토탈 콜레스테롤 레벨이 있고요. 중성 지방, 예, 트리글리세라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밀도 콜레스테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고밀도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혈액에 돌아다니는 지방질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자, 콜레스테롤은요, 조직의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고요, 호르몬을 생성하고 지질대사에 관여해요. 여러분들이 콜레스테롤 하면, 아우, 이거는 정말 우리 몸에 하나도 도움되는 게 없어 라고 하면서 콜레스테롤 먹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콜레스테롤 필요해요. 콜레스테롤 억울해요. 필요한 거지만 문제는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생겨서 문제인 거죠. 자, 그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생성하거나 식이로 공급받는데, 식이로 공급받는 콜레스테롤의 비율은 20%예요. 나머지 거의 80%는 간에서 생성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자꾸 콜레스테롤 먹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간에서 생성하는 걸 줄이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식이로 일단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20%만 조절을 해도 이 고지혈증은 많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예. 자, 콜레스테롤의 종류 아까 LDL과 HDL, 저밀도, 고밀도가 있는데요. 혈관에 돌아다니는 그 콜레스테롤 중에서 가장 나쁜 녀석은 저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LDL이에요. 자, Low Density Lipoprotein이라는 얘기는 덴시티, 밀도가 낮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지방이 더 많아서 지방은 둥둥 뜨잖아요. 무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LDL, 자, 노랗게 생긴 안에 다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콜레스테롤, 굿 콜레스테롤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이 덴시티 리포프로테인이라고 하는 HDL은요. 안에가 비어 있어요. 그리고 거의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단백질은 여러분 고기 많이 사시면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이 덴시티 리포프로테인에서 HDL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노란색 그 LDL이라는 것은 이게 혈관에서 돌아다니면서 혈관벽에 붙어요. 예, 그러면서 얘네들이 점점 혈액 흐름을 나쁘게 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HDL이라는 녀석은 돌아다니면서 이 노란색 아이를 띄어가는 거죠. 이제 혈관에 있는 지저분한 지방이라는 콜레스테롤 같은 걸 잡아서 버려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HDL은 높이고 LDL은 낮추면 훨씬 더 우리가 혈액이 깨끗해지겠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지혈증은 LDL이 높고 HDL이 낮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을 먹는 거고요. 식이요법을 하는 거고요. 운동을 하는 것이죠. 자,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된 식품 어떤 것이 있느냐? 이제 보통 버터다, 뭐 마요네즈다 이렇게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그 자체로 우리가 동물성 식품으로 만든 식품은 콜레스테롤이 많아요. 그래서 버터, 마요네즈, 생크림,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코코넛 기름, MCT 오일, 이거는 식물성이니까 괜찮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안 괜찮아요. 괜찮지 않습니다. 여기에 유지류에서 코코넛 기름이 굉장히 콜레스테롤이 많고요. 포화지방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열대지방에서 나오는 기름들, 야자유라던가 팜유 이런 거에는 콜레스테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이렇게 열대지방에서 나는 것들, 코코넛, 야자, 팜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뭐 이제 콩기름이라든가 해바라기 이슈유라든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되셔요. 여러분들이 고지혈증을 갖고 계시다면. 그리고 어패류에도 오징어, 새우, 뱀장어, 꽁치, 문어, 전복, 장어, 미꾸라지, 소라, 문어 이런 것들이 콜레스테롤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신살 생선 드세요 라고 아까 대시 다이어트에도 그러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걔네들은 신살 생선은 그냥 단백질이 부드러운 단백질로 되어 있어서 소화흡수도 잘 되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육류는요, 내장 같은 것들이 훨씬 더 곱창 뭐 이런 것들, 자, 쇠간, 돼지간, 닭 내장이라든가 베이컨 그런 부속물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콜레스테롤이 많아요. 여러분은 족발 같은 거 보면 그쵸? 예, 그런 것도 많고요. 자, 계란에서는요, 이제 난류에서는 달걀 노른자. 그래서 달걀을 몇 개까지 먹어야 되느냐, 막 이거 가지고도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는데요. 보통 2개 이상은 먹지 말아라. 그럼
또 이제 이렇게 2개까지는 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제가 영양 상담할 때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하나 드시고요. 하루에 한 알 정도 드시고요. 정말 더 많이 드시고 싶다면 계란 흰자를 좀 드시면 좋겠어요. 이제 계란 노른자 하나는 빼고 그렇게 드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달걀은 많이들 아세요. 아, 이거 조절해야 되겠다. 계란 노른자가 좋긴 하지만 많이 먹으면 안 된다더라. 근데 조절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메추리알. 메추리알은 이거 뭐 조금만 내. 그래서 맛있다 맛있다 이제 간장조림까지 짭짤하게 그래서 막 드시는데 안 드십니다. 메추리알 보이면 흥분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드시고 나머지 친구들한테도 양보하시면서 그렇게 서로서로 사이좋게 나눠 드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젓갈류, 대구 알젓, 명란젓 이런 것도 콜레스테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이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다 맛있는 건데 맛있는 거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 특히 젓갈 종류는 소금도 많잖아요. 그래서 혈압을 쭉쭉쭉쭉 올리기 때문에 드셔도 조금만 이제 막 이만큼 이거 맛있다 그러지 마시고요. 조금만 드시고 안 드시면 더 좋겠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여기 코코넛 오일. 코코넛 오일 보면 지금 포화지방, 세츄레이트 팻이 쫙 빨간색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양의 포화지방이 있어서 이거는 혈액에 들어가서 잘 녹아다니지도 않고 딱 달라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간에 저장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 좋으니까 드시지 마시고요. 팜오일도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버터는 뭐 동물성 지방이니까 워낙 포화지방산이 많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빨간색이 아닌 부분, 뭐 카놀라 오일이라든가 셀플라워, 플렉시드 오일, 선플라워 이런 것들이 불포화지방산이 많으니까 이런 걸로 대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메가 지방산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제 오메가 지방산. 자,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알파 리놀레이크 애시드, ALA라고 하는 거. 이거는 식물성이 있어요. 아마씨라던가 호두라던가 견과류 같은 데 있고요. 얘네들은 인체 내에서 그 EPA와 DHA로 전환이 돼요. 그러면 생선기름 안 먹어도 되겠네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얘가 그 전환은 되는데 전환율이 좀 작으세요.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 그런 뭐 피쉬오일 자꾸 찾으시는데 그게 훨씬 더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고요. 정말 내가 비건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생선도 안 먹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ALA 그 알파 리놀레닉 애시드로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를 하시는데 이게 EPA나 DHA의 효능은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EPA는 에이코사 테트라 에노이 애시드고요. DHA는 도코사 헥사 에노이 애시드. 자, 이름이 좀 길죠? 자, 굉장히 긴 지방산 중에 하나인데요. 자, 얘네들은 생선에 주로 많이 있죠. 그래서 아메리칸 헐스 어소시에이션에서는요, 하루에 생선을 2서빙 사이즈 정도를 먹어라. 2서빙 사이즈, 1서빙 사이즈가 보통 이렇게 손바닥만한 거거든요. 자, 요거를 한 주에 2서빙 사이즈를 먹으면 우리가 충분한 오메가3 지방산이 공급이 된다. 아니면 1g EPA나 또는 DHA 피쉬 오일로 오메가3 그 서플리먼트 같은 걸로 드시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루에 1g 정도. 자, 그런데 문제는요. 오메가3 지방산은요. 혈전 같은 것들도 녹여주고 그 다음에 혈액에 있는 지방을 낮춰주는 기능을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약을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하고 요거가 거의 약이 효능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약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의사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걸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필수 지방산은 아니지만 효과가 너무 좋아서 필수 지방산으로 간주되고 있는 지방입니다. 그리고 뇌 기능이라던가 정상적인 성장 발달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겠고요. 우리 몸에서는요, 우울증이라던가 불안증도 개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몸에 있는 염증, 인플라메이션을 감소시키는 기능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성질환 위험도 감소,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위험도 감소. 예, 그래서 혈압을 좀 낮추거나 아까 그 플라그 같은 거 만든다고 했죠. 플라그 같은 것들도 좀 더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영양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권장량은 보통 1.6g per day, 여성은 이제 1.1g per day를 권장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고지혈증 이제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요. 고지혈증 원인은 일단 고지방, 고칼로리 식사. 자, 고지방은 당연히 혈액에 있는 지방 레벨을 올리는 건 맞는데요. 고칼로리 식사는요, 얘가 중성지방으로 변환이 되죠.
칼로리가 중성지방으로 변환이 되면서 우리 몸에 특히 베들레헴에 물에 빠져도 빠지지 않는 가라앉지 않게 튜브로 끼게 되는 음주 흡연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족력 유전, 그다음에 간 기능이 장애가 되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모든 대사가 저하되면서 이제 몸에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지혈증의 원인은 그런 거고요. 특히 흡연은 지금 거기 있는데 흡연은 고지혈증을 일으키고 고지혈증이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그것이 뇌출혈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금연입니다. 콜레스테롤을 줄일 수 있는 식이요법은요. 지금 밥은 현미, 보리 또는 이런 잡곡밥으로 드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살코기, 이제 그 고기에서 보이는 비저블 팻이라고 하죠. 하얗게 보이는 팻은 좀 자르고 그 다음에 기름기 같은 것들, 특히 생선 껍데기 같은 거에 지방이 쫙 붙어 있는데 껍데기 제거하시고 그렇게 드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철 채소를 이용하는데 싱겁게 요리하는 것, 특히 장아찌라던가 김치 같은 것들은 맛은 있지만 그리고 이제 그걸 다 뺏어 먹어라 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김치 없으면 안 되니까 소량만 섭취 아니면 조금 더 싱겁게 김치를 담그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간식은 식사 사이에 제철 과일, 그 다음에 저지방 우유를 섭취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방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은 튀김보다는 전을 좀 많이 드세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면 전이죠. 그죠? 자, 그래서 전 같은 거를 좀 자제하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굽기, 찜, 삶는 방법 그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버터라던가 마가린 맛있지만 그거 대신에 참기름, 들기름 이런 것들을 쓰시면 더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비만인 경우에는 총 열량 섭취를 감소하고 운동량을 증가시켜서 살을 1kg 정도를 한 달에 1kg 정도 조금씩 한꺼번에 또 막 키토 다이어트 해가지고 쫙 빼고 그다음에 요요 형사도 팍 찌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우리 몸에 체지방이 더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천천히 슬로우하게 체중을 조절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십니다. 자, 고지혈증의 식단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현미밥, 미역국, 그 다음에 닭살 야채 볶음, 그 다음에 조기 양념구이 이런 것들로, 그 다음에 석식 같은 경우도 이제 잡곡밥, 된장국, 그다음 불고기도 40g이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자, 두부 양념구이 3조. 여러분 학생 식단 생각하시는데 왜 이렇게 조금 줘? 라는 그 양입니다. 그래서 콩나물 무침, 열무 무침, 저지방 우유 이런 것들로 구성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심장에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뇌로 가서 막히는 경우, 뇌졸중이죠. 자, 뇌졸중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거. 우리가 뇌경색이죠. 막힌 다음부터의 그 나머지 혈관은 혈액이나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얘가 괴사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니면 이게 막힌데 너무 많은 압력이 가니까 막힌 부분 거기서 터지는 거죠. 뇌출혈. 자, 뇌경색보다 더 위험한 게 뇌출혈인데 혈떡들이 다른 기관들, 다른 조직들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뇌출혈이 예후가 훨씬 더 나쁩니다. 그래서 뇌경색, 뇌출혈 두 가지가 모두 다 뇌졸중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원인은 굉장히 많아요. 죽상 동맥경화, 혈전증, 색전증, 고혈압성 뇌출혈, 동맥류, 혈관기형, 동맥염, 혈액진화, 모야모야병. 자, 모야모야병은 뇌에 큰 혈관들이 없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보면 마치 구름이 떠다니는 것 같은 아주 많은 실핏줄들이 구성하고 있어서 어디가 하나가 막히면 거기서 다 터져버리는 그게 모야모야병. 자, 증상은 두통, 어지럼증. 보통 많은 분들이 두통을 가지고 계세요. 그쵸? 근데 두통을 그냥 쉽게 그냥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자꾸 머리가 아프지? 머리가 왜 이렇게 지끈지끈 아프지? 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심장과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그다음 반신마비, 반신감각장애, 그 다음에 내가 말을 하는데 자꾸 언어가 좀 이상하가 되거나 발음이 잘 안 되거나 그런 것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고요. 운동 실조라든가 시야, 이게 뚜렷하게 잘 안 보인다. 아니면 두 개가 겹쳐 보인다. 그다음에 이제 삼키려는데 삼켜지지가 잘 않는다. 그런 것들. 자, 이런 증상들을 그냥 넘기지 말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진단을 하는 방법은요, 문진하고, 그 다음에 보통 CT 촬영하시고요. 그 다음에 MRI 촬영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혈관 검사 같은 것들도 혈관 조영술 같은 걸로 우리가 뇌졸중을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자, 위험 요인은 거의 똑같아요. 음주, 그 다음에 스트레스, 심한 운동, 너무 심한 운동을 해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너무 과로를 하셨거나 너무 탈수가 됐을 때도 뇌졸중이 생길 수 있고요. 뇌졸중은 한 가지 특이한 거는요. 갑작스럽게 추운 곳에 노출됐을 때 특히 뇌가 쫙 이렇게 긴장하면서 이게 혈관이 좁아지면서 우리가 이게 혈관이 경색되거나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겨울철에 나가실 때 반드시 모자 또는 스카프 같은 것들을 착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뇌가 차가운 데 가면 특히 어르신들이 혈관이 유연성이 약해지잖아요. 그럴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자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뇌졸중 예방은요. 혈압 조절, 금연, 적정 체중, 활동적인 생활, 그다음 빈혈과 같은 혈액순환 문제를 관리하고요. 당과 콜레스테롤 관리하고 술을 자제하고 저염분 고칼륨 식사, 그다음에 뇌졸중 전조 증상을 꼭 확인해라라고 지금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는데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쪽 한쪽 마비 같은 것들도 있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심혈관 예방을 위한 식생활 지침을 가정의학회에서 2011년에 발표했네요. 자, 그래서 신체 활동, 짠 음식 피하고 싱겁게 먹는 거, 자, 지방은 적게 먹는 거, 그 다음에 술은 하루 한 잔 이하로 제한해서 드시는 거, 그 다음에 정제는 하얀 탄수화물 드시지 마시고요. 통곡식 드시고, 야채와 과일은 아주 많이, 그 다음에 생선은 최소한 2회 이상 먹도록 하고 간식은 저지방 유제품을 먹는 걸로 한다라고 하고요. 아까 말했던 대시 다이어트에 이어서 또 심혈관 질환이 있을 때 좋은 다이어트는 지중해식 식단이에요. 그래서 지중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다도 있고 뒤에 산도 있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모든 다 풍부한 여러 가지 식품을 많이 쓰는데 특히 해산물을 굉장히 많이 먹고요. 야채와 과일을 굉장히 많이 먹는 식사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에서부터 활발하게 활동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같이 즐겁게 이탈리아 사람들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고 막 낙천적이고 그러잖아요. 우하하하 막 웃으면서 막 같이 나눠 먹고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줄인대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이거 하얀 포션대로 좀 더 많이, 그 다음에 홀그레인, 그 다음에 콩류라던가 야채, 과일은 훨씬 더 많이, 그 다음에 요거 야채보다는 좀 적지만 어쨌든 많이 먹는 게 피쉬, 생선이라던가 해산물이라던가 오메가3가 많은 것들, 저기 지금 아마씨도 보이네요. 그렇죠? 자, 그런 것도 좀 드시고요. 그 다음에 달걀이라던가 우유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가금류 같은 것들은 조금 덜 먹게. 특히 닭 같은 경우는 또 칠면조 같은 것들은 껍데기 다 까고, 왜냐하면 껍데기에 보이는 누렇게 된 지방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 거 다 이렇게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레드미트, 그래서 우리가 육류라고 하는 것도 조금,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스위트 종류, 머핀이라든가 과자라든가 뭐 베이컨이라든가 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먹어야 되는 거예요. 활동 많이, 야채 과일 많이, 그 다음에 뭐 생선은 조금 더 많이, 그 다음에 여기 육류는 조금, 그 다음에 이런 스위트는 적게 이렇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국형 지중해식 식단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요. 10주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지중해식 식단의 원리를 가지고 한국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단을 10주 동안 했더니 심혈관계 질환들이 많이 완화가 됐고 예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어서 샘플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오늘은 저랑 같이 심혈관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대시 다이어트와 메디테리언 다이어트도 얘기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식품을 드시면서 우리가 심혈관 질환을 많이 예방하거나 심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도 많이 완화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한 심장,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